안녕하세요. 베론글로벌의 장성환입니다. 이번에 DD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30분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사업 전문가라는 4가지 키워드로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IBM, 델, 구글, 네오이즈, 카카오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베론글로벌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 스타트업을 직접 투자한 경험도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연결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최신 스타트업 정보, 그리고 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그리고 글로벌 진출의 성공 사례와 다양한 실패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은 각각의 장표에 링크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보신 이후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삽입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최신 스타트업 정보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타트업에 투자한 숫자라든지 투자의 규모, 그리고 유니콘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에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태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최신 스타트업 주요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맵 리포트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VC나 혁신의 숲에서는 최신 투자 정보를 매주 단위로 보실 수 있고요. 스타트업 위클리라고 하는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자, 제품의 신제품 런칭, 그리고 컨퍼런스나 세미나 각각의 정보들을 매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관련된 정보들은 글로벌 투자 동향이라든지 해외의 스타트업들,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로아 컨설팅이나 다양한 컨설팅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나름대로의 투자의 경험과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인사이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허진호 대표님은 투센츠라고 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외 투자자의 경우에는 베네딕트 에반스나 제이슨 칼라카닉스와 같이 글로벌 투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신의 블로그나 아니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크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비서섹스와 같은 미디어 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 그리고 창업 스토리들을 영문화해서 글로벌 투자자와 해외 파트너들한테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로아 해외 연구소라고 하는 블로그에 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NFT, 틱톡과 같이 지금 현재 가장 핫하고 트렌드한 정보를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셔서 하나씩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가보시면 분야별 투자 유치 비교라고 해서 매월 영역별로 스타트업에 투자된 결과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리포트를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스타트업 서베이 중에서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91%의 스타트업 창업자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해외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더 큰 시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91%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지역으로는 미국,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순으로 답변을 했고요. 해외 진출을 할 때 고려하는 준비 요소로는
현지 시장 조사, 그리고 유통망, 인력 확보 이런 순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투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투자를 진행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으로 이제 가치평가나 스타트업 회사의 가치평가 인정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스타트업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조언을 구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성장 전략, 조직 관리, 그리고 글로벌 이런 순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성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직이 커지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회사는 문화를 갖춰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투자도 초기 투자에서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새로운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제품도 B2C, B2B 또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영업, 마케팅, 재무관리 전략들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글로벌 진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해외 사업 개발, 실무,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조언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인이 중요하다, 좋은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건 뭐 아주 당연한 얘기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실패의 다양한 사례보다는 성공했던 사례를 한 명을 들어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창업자가 현지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글로벌 진출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경험하면서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해주고 계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많은 스타트업 컨설팅,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창업 멤버들 간의 원팀 전략,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 한 명 아니면 글로벌 사업을 하시는 실무자 한 명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팀 멤버들이 하나의 공통된 전략 하에서 모든 팀이 일관적으로 움직일 때, 이럴 때 성공할 수 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글로벌을 지향해야 된다. 아니면 한국에서 검증을 한 이후에 해외에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장과 제품, 그리고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했던 이러한 팀들이 있는데요. 아자르, 샌드버드, 몰로코나 어메이즈와 같은 팀들은 처음 제품 출시부터 전 세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아자르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국가를 잘 알고 정밀 타겟한 것은 아니었고요. 앱스토어라고 하는 글로벌 플랫폼에 서비스를 런칭해서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해 나갔고, 현재는 글로벌 플랫폼 회사에 성공적으로 인수된 사례입니다. 샌드버드의 경우에는 초기 창업 멤버분들이 한국에서 나름대로 인지도를 쌓고 나름대로 성공의 기반을 닦은 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를 버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현재는 유니콘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를 해외에 향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전부터 우리의 제품을 글로벌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만큼 또 큰 위험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 해외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 서비스를 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많은 팀들한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예시처럼 한국에서 검증된 비즈니스를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이 있는데요. 쿠팡의 경우에는 10여 년 이상 동안 이커머스에서 국내에서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에 나스닥에 상장해서 현재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에 비즈니스를 진출하였습니다.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죠.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판교 성남 지역의 IT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시작해서 전국 서비스로 확대해 나갔고,
그것을 기반으로 큰 투자와 서비스 경험을 갖춘 이후에 현재는 북미 지역에서, 캐나다 지역에서 글로벌 로컬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보시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제 베론 글로버가 직접 일하고 있는 이런 B2B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도 한국에서 고객과 서비스를 다양한 경험을 만든 다음에 해외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시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전략을 세팅을 해야 되고 우리 회사와 서비스 그리고 멤버분들을 소개하는 기본적인 브랜딩과 PR, 홍보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파트너들을 리스트업해서 그들과 컨택하고 미팅을 해서 협상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시장조사 탐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트라나 키타는 전 세계의 전 지역의 지역사무소와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키타의 경우에는 글로벌 회사들이 국내 스타트업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의 예산과 인력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 외교부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K글로벌 또는 본투글로벌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수년간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주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우리가 타겟한 국가에 조금 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할 때는 저희 민간 컨설팅 회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ROI 컨설팅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베트남 동남아 지역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베론 글로벌과 같이 일하고 있는 빅서섹스도 해외 진출을 할 때 필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연결, 파트너들을 탐색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팀 자체적으로 해외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워크나 피버 같은 데서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면서 타겟한 시장에서 좀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사 정보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SEMR 러시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웹 트래픽이나 키워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 세분화와 마케팅 전략, SEO 등의 벤치마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할 때 체크리스트가 필요한데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회사를 소개하는 영문 페이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SNS, 그 중에서도 이제 링크트인의 회사의 정보, 그리고 제품에 대한 소개,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만드는 창업자들의 영문 링크트인 프로필을 가지는 것이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함으로 해서 우리의 서비스와 우리 회사가 단기간에 급조된 서비스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뢰 있는 회사와 멤버라는 것을 파트너들한테 저희가 증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글로벌 비즈니스 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A 메신저 회사의 사례인데요. 먼저 타겟 국가 선정에 있어서는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신저 유저가 갑자기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 국가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시장에서 그 지역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전 시장조사 그리고 현지에 방문해서 시장조사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확인한 정보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가 속한 중동 지역에서는 통신사가 마케팅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있는 통신사들을 리스트업하고요. 거기에 담당자들을 컨택하기 위해서 이미 그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이나 LG, 딜로이트 컨설팅과 같은 곳에서 담당자의 소개를 받았고 그들한테 회사의 소개 자료를 통해서 미팅을 하고 협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전문가를 채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론 글로벌에서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진출하는 방법, 그리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방법,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 또 간접 진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현지의 연락사무소나 법인, 지사를 설립해서 현지인을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본사의 인력을 파견해서 직접 마케팅과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현지에 좋은 파트너를 찾았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거기서 얻어진 성과의 과실을 동등하게 나누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퍼블리싱 파트너라고 해서 명확한 R&R, 그 역할 구분을 통해서 본사에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파트너들은 지원과 마케팅을 하는 이러한 파트너십, 퍼블리싱 파트너십 계약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투자로 참여해서 그 지역의 트렌드를 센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지 서비스나 현지 팀을 인수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해외를 진출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많은 창업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인을 추천해 주세요. 또는 기초적인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케팅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 실제 먼저 경험했던 경험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사례들을 담아봐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샌드버드의 이제 김동신 대표님은 샌드버드를 해외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온라인에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꼭 한번 여러분들이 정주행했으면 좋겠던 내용들은 B2B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실제 실무적인 내용들, 많은 경험과 조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샌스톤은 이제 보안 회사인데요. 유청한 대표님의 경우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B2B 보안 회사가 유럽에 진출하는 경우, 특히 런던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할 때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비자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투자나 파트너사들을 찾는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런던에서는 이렇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였습니다. 스윙베이스 최서진 대표님의 경우에는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경영의 이슈 이런 것들을 본인의 사례를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링크의 김범수 파트너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창업하셨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창업하셨고 현재는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투자 그리고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의 문제, 법적인 문제, 그리고 현지의 투자자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전환, 플립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 화면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링크를 클릭해서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패의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직접 진출했을 때에는 현지 전문가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현지 채용에 실패해서 비즈니스가 제대로 잘 운영되지 못했던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을 때에는 상대 파트너사와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을 때에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퍼블리싱 계약을 했을 때에도 현지 파트너의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사에서 기술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이 준비가 안 될 경우에 잘 운영되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현지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진출했던 경우에는 저희가 배웠던 레슨 런으로서 한번 트렌드가 꺾인 서비스를 반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 해외 진출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이미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고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비석세스의 경우에는 글로벌 PR, IR 그리고 파트너사들과 연결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로아 인벤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베트남 지역을 진출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BDMT라고 하는 회사는 헬스케어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 진출했던 다양한 성공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레카 클럽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커뮤니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파트너들을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베론글로벌이 직접 사업을 같이 하면서 경험했던 B2B 스타트업의 사례들입니다. 먼저 제트컨버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테크의 민동진 대표님은요, 20년 동안 기술 스타트업으로 국내에서 솔루션을 검증하였는데, 이분은 이제 국내 성공에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처음부터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시도를 하였는데, 문제는 처음에 뚜렷한 목표와 그다음에 전략이 없이 글로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됐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부터 법인 설립을 하고 다양한 파트너를 만났는데요. 우리 회사가 이제 목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났던 파트너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국내의 비즈니스를 소홀하면서 사업의 진척도는 늦어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비즈니스에 집중하면서 고객 사례도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큐레터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이버 보안 그룹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큐레터의 임차성 대표님은 2017년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는데요. 이분도 기술력은 있지만 해외 진출을 목표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실리콘밸리를 시장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임차성 대표님은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국내에서 B2B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국내에 고객을 많이 늘리는 것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였고, 특히 본투 글로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 사우디의 투자자와 연결되었고, 사우디 투자자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북미 진출을 시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큐레터를 소개하는 창업 스토리, 그리고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영문으로 만들어서 퍼블리싱하고 있고요. 또 해외 컨퍼런스에서 진출해서 현지에 있는 고객의 반응들을 영문화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제조 회사인데요. 인투인의 김지훈 대표님은 20년 동안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글로벌 브랜드에서 독점 판매권을 요구받아서 전 세계 유통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스타트업 정보,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과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당장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사업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글로벌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서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이분들은 테크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여기서 교류하고 있고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멤버가 3,7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다양한 국적의 테크 산업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여기서 잠재적인 파트너들도 만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영어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프렌치 테크 서울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는 특히 이제 프랑스 언어권에 있는 분들이 만드는 자발적인 커뮤니티입니다. 현재는 570명 정도의 멤버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제 GBA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주기적으로 네트워킹 파티, 그리고 사업을 소개하는 미트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저희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해외에서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춘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큰 시장을 목표로 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시도를 하도록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